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시어머니가 발밑에 뿌린 10원짜리 동전들이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비아냥대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욕을 퍼붓던 그 순간 검은 고급 세단 3대가 굉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법무부 장관은 만삭의 이혼녀 은수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고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를 했는지 깨달으면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법정 복도에 울려 퍼지는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자 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법정 문을 나섰고 뒤에서 진혁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은수야, 이제 끝났어.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고. 진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순간 내연녀 유라가 나타나 은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그 표정은 전혀 걱정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은수의 발치에 10원짜리 동전들이 떨어졌습니다. 유라가 손가방에서 꺼낸 동전들을 일부러 흘린 것이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언니 앞으로 용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유라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금자가 성큼성큼 걸어와 은수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깡생수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년아, 우리 진혁이를 결국 이렇게 만들고. 금자가 소리를 지르며 생수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은수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고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금자가 빈 생수병을 은수의 발밑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미리 금자가 불러 모은 시댁의 친척 노인들이 은수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저런 몰상식한 년이 있나? 임신한 주제에 남편을 고소하다니. 요즘 젊은 년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노인들의 날선 말들이 은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진혁이 은수의 불룩한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정말 내 애인지도 의심스러워. 나중에 친자 확인 소송도 걸 거야. 진혁의 말에 유라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진혁 오빠 정말 현명해요. 의심스러운 건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은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법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털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야, 한은수, 내가 뭐라고 우리를 무시해. 금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 앞 넓은 광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지며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광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세단들이 은수의 바로 앞에서 일제히 멈췄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법무부 장관이 내렸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총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은수 앞에 대열을 갖췄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법무부 장관은 만삭의 이혼녀 은수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고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혁과 유라, 금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수석비서가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최고급 코트를 은수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석비서가 고급 수건으로 은수 얼굴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법무부 장관님을? 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수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발로 짓밟으며 걸었습니다. 수석비서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고 진혁의 가슴팍에 꽂았습니다. 명함에는 아테나 홀딩스 회장 한은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유라가 명함을 보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테나 홀딩스? 설마.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테나 홀딩스는 유라의 아버지가 투자를 구걸하며 찾아다녔던 그 회사였습니다. 금자가 수행 비서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금자가 말을 잇지 못하며 떨었습니다. 수석비서가 은수를 향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수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혁 일행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받은 모욕에 대한 이자를 초 단위로 계산해서 돌려주겠어. 그리고 은수는 법무부 장관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배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신세를 이렇게 갚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수의 말이 끝나자 세단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은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법원 광장에는 진혁과 유라, 금자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탄 차 안에서 수석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강진 물산 실시간 주가입니다. 은수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 법원 로비 전광판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강진 물산 주가 조작 의혹 제보 접수라는 문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진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은행에서 보낸 대출 회수 통지였습니다. 이혼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테나 홀딩스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은수의 집무실에서는 연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은수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강진 물산의 협력업체 명단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태호, 이 업체들에게 모두 연락해. 강진 물산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다. 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지. 그때 수석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금자 씨가 1층 로비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은수가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금자가 경비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여기 회장이라고. 나를 올려보내. 금자가 가방을 휘두르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금자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보내. 은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강진 물산 사무실에서는 진혁이 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원자재 창고가 압류됐다고요? 진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유라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유라야, 너네 아버지한테 부탁해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혁 오빠 미안해요. 아버지가 한은수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하세요. 유라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집에 가 있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유라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진혁이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제길 같은 시각 은수는 태호를 통해 특별한 물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 시계입니다. 깨끗하게 닦아뒀어요. 상자 안에는 은수 어머니의 유품인 금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시계를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복수가 시작됐어요. 전당포 주인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금자 씨한테 사채업체를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서 접근하게 해. 그 여자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야. 며칠 후 성운그룹 회장실에서 최 회장과 유라가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리처드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들여와야 해요. 유라가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테나 홀딩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대요. 최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각되면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유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은수를 그냥 놔두면 우리 모두 망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최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테나 홀딩스에서는 민준이 유라의 전화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유라가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했어. 리처드라는 외국인이야.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입국하는 순간 바로 인터폴에 신고할 준비를 해도. 은수가 의자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라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는군. 한편 전당포 주인의 꼬임에 넘어간 금자가 사채업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가짜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한 달 만에 2배가 됩니다. 한은수 회장도 여기 투자했어요. 금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나도 투자할게요. 금자가 서둘러 건물 담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속으로 웃으며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강진 물산 사무실에서 진혁이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상해요. 회사 카드로 유라 씨 명품 구입한 영수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진혁이 영수증들을 넘겨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명품 가방에 보석까지? 진혁이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나와서 장부를 다 가져갔어요. 진혁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시각 은수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예정일까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진혁이 은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을 포기할게. 그러니까 제발 회사만은 살려줘. 은수가 진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숨어있던 태호가 나타나 진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위협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태호가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내자 진혁이 끌려나갔습니다. 은수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 금자가 파산 통지서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테나 홀딩스 보안실에서는 민준이 컴퓨터 여러 대 앞에 앉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네. 민준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혼잣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리처드의 해커들이 아테나 보안망에 침입하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역추적 바이러스를 보내. 민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해커들의 컴퓨터가 먹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가 숨어있는 호텔방에서 리처드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실패했다고? 유라가 휴대폰을 꽉 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한은수의 위치를 찾아내. 유라가 전화를 끊고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한은수라는 여자를 24시간 감시해 주세요. 며칠 후 은수가 옛날에 살던 허름한 빌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와. 은수가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탐정들이 움직였습니다. 탐정팀장이 무전기로 유라에게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이 빌라 3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격하시겠습니까? 유라가 차 안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한은수를 데려와. 탐정들이 빌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우르르 나타나 탐정들을 둘러쌌습니다. 탐정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탐정팀장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빌라 3층에서 은수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가 은수 뒤에서 나타나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덫에 걸렸네요. 유라가 차 안에서 탐정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수가 심어둔 추적 장치가 유라의 차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최 회장의 비밀 안가로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안가 서재로 들어간 유라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뭔가 숨겨뒀을 거야. 유라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자 은수 부모님 사고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증거인멸 리스트?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스트에는 사고 현장의 CCTV를 없앴다는 내용과 목격자들을 매수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가 급히 서류들을 모아 벽난로로 향했습니다. 성냥을 켜서 서류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드론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론이 유라의 행동을 고화질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유라가 드론을 향해 손을 휘둘렀지만 드론은 빠르게 피했습니다. 한편 아테나 홀딩스에서 은수가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인멸 현장이네. 은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유라를 체포할까요? 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해. 그 시각 길거리에서는 금자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금자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강진물산 사장 어머니 맞나? 맞다니까. 뉴스에서 봤어. 금자가 사람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뭘 봐. 나는 회장 시어머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금자를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은수가 인터넷에 올린 금자의 악행 영상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강진 물산 주주총회장에서는 은수의 대리인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혁의 사진이 회사 로비에서 떼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 유라가 리처드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은수의 아이를 노려 임신부를 공격하는 거야. 유라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전화 너머로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하지만 이 통화 역시 민준이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라가 선을 넘었네. 이제 끝장을 내자. 은수가 아테나 본사 지하에 있는 특수격리구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최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져. 유라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전화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진혁이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라와 최 회장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진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년들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은수 부모님 사고 진실을 말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혁이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CCTV 원본이 숨겨진 곳을 알려줄게. 챕터 사나락으로의 추락. 유라의 습격이 실패한 다음 날 새벽 은수가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꼈습니다. 아테나 본사 지하 3층에 마련된 특수 의료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진통 간격이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치의가 은수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유라가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조심해. 태호가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지킬게요. 그 시각 병원 밖에서는 리처드가 특공대원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부터 마비시켜. 혼란이 생기면 그때 들어간다. 특공대원들이 병원 지하로 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호가 배치한 보안팀이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침입자 발견. 지하 전력실 쪽입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갑자기 의료실 전체가 깜빡거리더니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붉은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은 당황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세요. 태호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은수가 극심한 진통 속에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국부 마취로 해주세요. 의식을 잃으면 안 돼요. 은수가 의사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취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리처드의 특공대가 병원 외벽을 폭파한 소리였습니다. 태호, 유라가 온다. 은수가 진통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수술실 문을 등지고 서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한은수, 내가 망친 내 인생을 되돌려 놓아. 유라가 가스총을 들고 태호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태호가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가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으악! 태호가 눈을 감고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수술실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태호를 밀치고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어났다.
의사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은수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기. 유라가 수술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까지 없애버려야 해. 유라가 유리창을 깨뜨리려는 순간 숨어있던 태호의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원들이 유라를 포위하며 무기를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유라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수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유라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건드린 건 내 목숨이 아니라 너의 영원한 파멸이야. 은수의 목소리에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라가 리처드에게 소리쳤습니다. 리처드, 날 구해줘.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미 해외 계좌가 털린 것을 알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태호가 시야를 되찾고 유라 앞에 섰습니다. 유라 씨, 당신은 체포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요원들이 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은수,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한. 유라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은수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기가 은수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금자가 유라가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라까지. 금자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은수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유라와 리처드 공모 증거를 모든 언론사에 보내.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곧 모든 뉴스 채널에서 유라의 테러 시도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운그룹 회장실에서 최 회장이 뉴스를 보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유라가, 내 딸이. 최 회장이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진혁이 간수로부터 유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혁 씨, 최유라가 체포됐어요. 테러 혐의로. 진혁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진혁이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약서였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어떤 악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아이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은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아이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금자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은수 부모님 묘소를 훼손하려다 현행범으로 잡힌 것입니다. 태호가 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강금자도 체포됐습니다. 이제 빌런들이 모두 감옥에 갔네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챕터 5 운명적 만남. 은수가 출산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테나 본사 최상층에 마련된 회복실에서 은수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수, 몸은 좀 어때? 태호가 은수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리처드는 잡았어? 은수가 아기를 재우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민준이 그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요. 같은 시각 지하실에서 민준이 여러 개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리처드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놈이 돈을 옮기려고 하네. 민준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순식간에 리처드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킬 스위치 작동 완료. 민준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야, 리처드 자산을 모두 날려버렸어. 이제 한 푼도 없을 거야. 리처드가 숨어있는 폐건물에서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잔고 영원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런 제길. 리처드가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가 은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리처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한은수, 내가 내 돈을 훔쳤지? 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되찾은 거야.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으니까. 리처드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어. 은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위치가 지금 인터폴에 전송되고 있어. 곧 잡힐 거야. 리처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가 급히 전화를 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금자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수에게라고 적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금자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은수에게 전달되자마자 파쇄기에 들어갔습니다. 태호가 파쇄된 편지 조각들을 금자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금자가 편지 조각을 보고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진혁이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친권 포기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아이와는 완전히 남이 됩니다. 진혁이 펜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서명했습니다. 이제 한은수와 내 아이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입니다. 진혁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가 있는 구치소 독방에서는 간수가 밥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간수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죄수니까. 유라가 벽을 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앞에서는 폭파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수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의 상징이 사라지는군. 은수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최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가 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성운그룹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최 회장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은수에게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진혁이 알려준 곳에서 CCTV 원본을 찾았어요. 태호가 USB를 은수에게 건넸습니다. 은수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은수 부모님의 차가 고의로 들이받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은수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태호가 은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해안가에서 도망치던 리처드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태호가 직접 현장에 나가 리처드를 확인했습니다. 리처드 맞습니다. 국제수 배범이에요. 경찰이 리처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한은수,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품에 안고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테나의 경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어.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왜 갑자기? 은수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복수는 이제 충분해. 태호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까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사랑이 남아야 할 때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챕터 6 반격의 서막. 은수가 평화로운 육아에 집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테나 홀딩스 본사 근처 고급 주택가에서 은수가 아기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유모차를 밀며 은수 옆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태호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수가 웃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 그때 택배 기사가 은수네 집 앞에 상자를 놓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수와 태호가 집에 돌아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발송인이 없네. 태호가 의심스러워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희의 사진과 함께 위협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위험하다. 조심해라. 은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은수의 눈빛이 예전의 냉혹한 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은수가 편지를 구겨버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긴급 상황이야. 누군가 정의를 위협하고 있어. 민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발송 기록을 조사해 볼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이튿날 인천공항에 수상한 외국인이 입국했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리처드의 형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호텔방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한은수를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카를로스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먼저 아테나 홀딩스 주식을 폭락시켜라. 그 여자의 재산을 털어버리는 거야.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테나 홀딩스에서 주가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급히 태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누군가 우리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서둘러 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수, 아테나가 공격받고 있어. 다시 회사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 은수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은수가 정의를 유모에게 맡기고 아테나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은수를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은수가 집무실에 앉자마자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카를로스라는 놈이 범인이야. 리처드의 형이라고 해.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놈이 국제금융범죄 조직을 이끌고 있어. 은수가 화면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리처드 가족들이 끈질기네. 하지만 형도 동생 꼴 나게 해주겠어. 은수가 민준에게 지시했습니다. 카를로스의 조세 회피처 계좌를 모두 찾아내. 동결시킬 거야.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해. 카를로스가 호텔에서 부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계좌가 모두 동결됐다고?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보스. 한은수가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카를로스가 테이블을 뒤엎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직접 처리하자. 아테나 본사를 습격해. 하지만 그 순간 호텔 로비로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호가 미리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건물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한은수, 이 계집이. 카를로스가 이를 갈며 체포됐습니다. 은수가 뉴스에서 카를로스 체포 소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의도 안전하겠네. 태호가 은수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을 건드리려는 사람들은 모두 무너지네요. 은수가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태호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끌어안았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유치장에서 유라가 카를로스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유라가 정신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은수, 한은수. 간수가 유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맛이 갔네. 교도소에서 진혁이 은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은수야, 나는 이제 모든 걸 받아들였어. 정의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진혁이 편지를 마저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가 집에 돌아와 정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은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졌구나. 은수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챕터 7 화려한 정점. 1년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아테나 홀딩스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전 세계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은수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테나 홀딩스 회장 한은수입니다. 은수의 당당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은수의 성공 이야기가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성운그룹과 강진물산이 무너지는 과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악은 반드시 정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정의를 안고 무대 옆에서 은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귀여운 아기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강진물산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시민공원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홀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파티장 밖에서는 금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파티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보안요원이 금자를 발견하고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가세요. 금자가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유라가 작은 TV로 파티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수의 화려한 모습에 유라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한은수. 유라가 TV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수가 들어와 유라를 진정시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수감자들이 자고 있다고요. 파티에서 은수가 과거 자신에게 동전을 던졌던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동전을 던지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실 시간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파티장에서 끌어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은수의 정의로운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 기자가 은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리더 1위로 선정했습니다. 기자가 상패를 은수에게 건넸습니다. 은수가 겸손하게 상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가 파티 수익금 사용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모인 모든 수익금을 미혼모와 범죄 피해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혁이 은수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의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컸구나. 진혁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은수, 고마워. 진혁이 벽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파티에서 태호가 은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당신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태호가 은수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감동하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은수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웠습니다. 불꽃이 치솟으며 과거의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VIP 룸에서 정희가 최고의 경호를 받으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정희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아테나 홀딩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원이 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은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가 성운그룹의 옛 장부를 이용해 숨어있던 부패 정치인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은수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카를로스 조직의 자금을 모두 회수했어. 완전히 끝났어. 은수가 부모님의 생가를 복원했습니다. 그곳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무료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부모님, 당신들의 꿈을 이뤘습니다. 은수가 부모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파티의 마지막 건배사에서 은수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건배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심야 은수의 책상 위에 낡은 열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열쇠를 집어들며 의문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뭐지? 태호가 옆에서 함께 열쇠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은수의 직감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두 번째 위기. 시아버지가 남긴 비밀 열쇠가 배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수가 아테나 본사 집무실에서 열쇠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수, 이상한 사람이 1층 로비에 나타났어. 은수가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진혁과 닮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은수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철이라고 하네요. 진혁의 배달은 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태호가 경비원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진철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은수를 당장 내려보내. 내가 진혁의 형이야. 경비원들이 진철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이 없으시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진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아테나 홀딩스가 우리 집안 돈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올려보내. 뭔 소리인지 들어보자. 잠시 후 진철이 은수의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진철이 책상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은수 씨,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은수가 차분하게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진실 말이에요? 진철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아테나 홀딩스 초기 자금이 우리 아버지 돈이었어. 당신이 그걸 훔친 거야. 은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냉소했습니다. 이런 조작된 서류로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철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내가 증거를 더 가지고 있어. 그때 은수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은수가 봉투에서 시아버지의 친필 유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시아버지의 유서예요. 진철이라는 사람은 언급도 없네요. 진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서에는 진혁이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야? 진철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은수가 일어나서 진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짜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태호가 옆에서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진철 씨, 당신의 실제 이름은 박철수죠. 사기전과 산범이고. 진철이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유라가 나한테 돈을 줘서. 진철이 말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은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유라가 배후에 있었군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철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한은수, 이게 끝이 아니야.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태호가 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일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사람은 없어요. 그 시각 감옥에서 유라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라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철이 체포됐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했어요. 유라가 테이블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놈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라가 미친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 절대 안 해. 한은수가 죽을 때까지. 간수가 들어와 유라를 독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세력이 저를 모함하려 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런 공격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악은 선이 승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기자회견 후 은수가 투명 경영 시스템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아테나의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은수의 투명성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은수 회장님입니다. 아테나 주가가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금자가 진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자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진철이가 진혁이 대신 날 도와줄 수 있을까? 간병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감옥에 갔다고 하네요. 금자가 절망하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교도소에서 진혁이 진철과 마주쳤습니다. 진혁이 진철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 형이라고. 진철이 변명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였어. 유라가 시켰다고. 진혁이 진철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은수에게 누를 끼친 거야. 이 사기꾼아. 간수들이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은수가 집에서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엄마라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정희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은수가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안았습니다. 내 아기. 정말 고마워. 태호가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의만 생각하며 살 거야. 챕터 9 최후의 결전. 2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라, 진혁, 금자, 카를로스, 그리고 진철까지 모든 사건의 최종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은수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모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유라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감옥 생활로 야윈 얼굴에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유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는 감옥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유라가 감옥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금자가 피고인석에서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한은수한테 돈 좀 달라고 해주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비가 금자를 제지했습니다. 진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한은수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혁이 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정말 미안해. 은수가 시선을 돌리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피해자 한은수 씨의 부모님 사고 진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은수 부모님의 차가 고의로 충돌당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정이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은수가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음성 파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은수 부모를 없애버려. 방해만 된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증인으로 나서서 법리적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교사입니다. 태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진혁, 살인교사 및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진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 최유라, 살인교사 및 테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유라가 선고를 듣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유라가 법정 바닥을 긁으며 발악했습니다. 피고인 강금자, 사기방조 및 모독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금자가 그대로 실신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금자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은수를 수많은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과거에 은수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한은수 회장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은수가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빌런들의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에 몰수됐습니다. 은수가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사용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제법정에서도 카를로스와 리처드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은수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수와 태호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수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원한을 다 풀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테나 홀딩스 직원들이 은수의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특별 보너스와 함께 휴가를 받았습니다. 은수가 민중과 태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은수가 두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유라가 은수가 보낸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첫 장에 회개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가 성경책을 던지려다가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자가 교도소 병동에서 은수가 보낸 음식을 먹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진혁이 교도소 벽에 정의의 이름을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은수가 법원 광장에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놓고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와 정희가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석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챕터 10 완벽한 결말. 5년 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은수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새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은수가 정희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정혜 정말 의젓하다. 옆에 앉은 태호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다른 학부모들이 은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테나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덕분에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수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에요. 입학식이 끝난 후 은수 가족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은수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동생이 언제 나와요? 정희가 은수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만날 수 있어. 은수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테나 홀딩스는 이제 은수 없이도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금자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은수가 금자의 장례식을 조용히 치러주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은수가 금자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혁이 모범수로 생활하며 다른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배우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진혁이 칠판에 글자를 쓰며 설명했습니다. 죄수들이 진혁의 수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신병동에서 유라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회복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유라의 유해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은수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테나의 눈물과 승리가 전 세계적으로 방영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과거 은수를 무시했던 대학 동기들이 이제는 은수를 우러러보며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한은수야? 그들이 멀리서 은수를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정희가 아버지 태호의 정의감과 어머니 은수의 지혜를 닮아 반듯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도우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은수가 매달 미혼모 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아이는 잘 자랄 거예요. 은수가 젊은 미혼모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태호가 은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어. 태호가 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테나 재단이 전 세계 100개국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은수의 이름을 딴 도서관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은수가 과거에 살았던 옥탑방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보존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혁이 정희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건강하세요. 정희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부모님의 꿈이었던 교육재단을 완성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유산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과거를 회상하며 법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90도로 인사받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은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진짜 행복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은수를 평가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복수자였으나 가장 따뜻한 구원자라고 기록됐습니다. 주말 오후 태호와 은수 그리고 정희가 해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앞서 뛰며 부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은수와 태호가 손을 잡고 정희를 따라 뛰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은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모욕과 절망의 순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냉혹한 복수를 거쳐 따뜻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은수는 단순히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딛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수가 법원 앞에서 수행비서들의 인사를 받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해변에서의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권선징악의 완벽한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